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민택 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팬데믹 보호 조치들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끝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입자들 강제 퇴거 중지령이 가장 먼저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네, 한 달 더 연장한 것이 이제 7월 31일까지 지금 연장돼 있습니다. 네, 한 달밖에는 연장을 못한 데다가 그것이 또 마지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소송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대법원의 긴급 심리까지 또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판결이 나왔는데 보수의 파인 캐버너 대법관이 여기에 손을 들어주면서 7월 31일까지는 유지를 시켜라. 라고 이제 판결을 해서 세입자들 편에 쓴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한 달 더 연장했는데 지금 종료시킨다고 해서 이제 이득이 없다. 그다음에 그런 한 달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7월 30일에는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에빅션 모라토리엄은 이제 강제 퇴거 중지령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연방 차원과 로컬 차원으로 양쪽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로컬 차원에서는 뭐 9월 말까지 다시 더 연장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꽤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전부 미 전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제 보호 조치가 계속 되도록 연방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 연방 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은 CDC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명분이 그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강제로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그런 경우에는 공중 오히려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공중보건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태는 미리 막아야 된다라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어찌 보면 명분도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그런 법적 권한은 부족하다라는 판결까지 지금 받은 겁니다. 다만 중지령을 미리 지금 끝내봤자 이익이 없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는 한 달 더 유지시킨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고 CDC도 지난번 한 달 연장하면서 이것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게 계속 소송이 걸리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9월 말까지 만약에 그것을 연장을 했다가 랜드로드나 또 부동산 관리회사 같은 데서 또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랜드로드나 또 부동산 아파트먼트 같은데 이제 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못 받은 렌트비만 해도요 미 전역에서 한 130억 달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30억 달러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렌터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랜드로드나 또 아파트먼트 관리회사 트레이더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지금 분위기여서 결국은 7월 말에는 아마도 연방 차원에서도 종료가 되고 로컬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것 같고 아마 소송전을 계속 벌여서 아마 그 랜드로드 쪽에 손을 들어주는 세입자들이 대거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연방 실업수당 관련한 소식인데요. 현재 조기 종료 또 법적인 소송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오는 9월 6일이면 완전 끝날 것이다 이렇게 굳어지는 듯 싶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 6일이면 연방 실업수당을 종료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만료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아마 밝힌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연방 실업수당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그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추진해봤자 연방의회에서 승인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9월 6일은 무조건 아마 연방실업수당이라는 이게 뭐 탄덤 이후에 처음 나온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끝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지금 25개 주가 벌써 10일까지 6월 12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조기에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300씩 주던 연방 실업수당.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근로자들이나 그 근로자 옹호단체들이 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와 인디애나 이 두 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이제 합법적이라고 이제 조기 종료하는 것이 주지사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본안 소송이라고 그러죠.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지급을 중지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급 중지를 시키면은 연방 돈인데 주지사 마음대로 지급을 중지시키면은 실직자들에게는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이니까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급을 재개하라라는 이제 결정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13일에 지난 주말에 줘야 될 돈을 중단을 일단 7월 3일에 했다가 다시 그 지급을 재개하는 그런 아주 또 혼동 또 이제 그런 소동까지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26개 중에서 8월에 지금 조기 종료를 하겠다는 루지애나만 이제 민주당 소속 주지사고요. 나머지 25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조기 종료하는 것도 이렇게 혼선을 빚고 또 소동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연방 실업수당을 다시 재연장하자는 말이 거의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9월 6일에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씩 지급하는 이것이 아마 재연장되지는 못할 것으로 백악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나마 이 학자 융자금 상환 동결은 한 번 더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신입생들과 재학생 졸업생들이 조금 다른데요. 이미 네. 이번에 이제 이자 부담을 지금 더 이상 이자를 쌓이지가 않고 있고 또 졸업생일 때는 이제 매달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환이 이제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동결된 것이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장이 돼서 9월 30일까지 현재 연장이 돼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학자 융자금을 탕감하는 조치까지 지금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탕감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또 이런 것을 일단은 상환유예는 이제 상환 동결은 더 연장을 시켜주자라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연방교육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연장을 해주자라고 백악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아마 학자융자금에 대해서 이자 돈을 물리지 않고 또 상환은 유예해주는 이게 동결되는 그런 조치가 내년 1월 말까지는 최소한 연장이 될 것 같고요. 또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월 말까지 연장하자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진보파를 중심으로 해서 학자융자금 바이든 행정부는 한 $10,000 얘기했는데 $50,000까지 탕감하는 것도 조속히 좀 결정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서 네. 탕감 문제는 또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적어도 상환유예는 내년 1월 말이나 적어도 이제 내년 3월 말까지는 재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 정치권이 오늘부터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야말로 전운이 좀 감돌고 있는데요.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도 있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이제 워싱턴에 개회를 했는데요. 워싱턴에 돌아온 연방 의원들은 우선적으로는 사회 인프라 초당안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1년간 1조 2천억 달러 세금 인상 없는 그런 법제화 작업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요것은 다음 주 중에 아마 연방 상원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60표를 넘는지 이 점검을 하는 60표를 넘기면은 그대로 사회 인프라 초당한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당파들이 공화 11명, 민주 10명에서 21명이 가세하면은 민주당 50명에다가 11명 공화당 상원의원까지 하면 61명이 되거든요. 네. 그대로 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방안은 초당안으로 성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인적 인프라 예산 조정 법안. 이 절차에도 동시에 지금 차수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해서 아마 사회 인프라 방안 표결부터 먼저 한 다음에는 인적 인프라 방안을 위한 예산 조정 법안에 하려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예산 결의안에 하면은 그 예산 결의안에 뭐 집어넣고 무엇은 뺀다라는 것이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체 규모 이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들과 또 중도 온건파들 간에 아주 상당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상원예산위원장 같은 분은 뭐 6조 달러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뭐 4조 달러, 3.5조 달러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를 얘기하는 적도 있고 4조 달러 우선 넣는다. 근데 2조 달러, 1조 2천억 달러를 사회 인프라 초당안으로 빼버리면은 이제 2조 달러 넘게 2조 달러 안팎으로 인적 인프라 방안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이 중도파인데 여기서 50명을 결집하는데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조 달러까지는 내가 지지할 수 있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2조 달러를 조금 넘는 그렇게 돼야만 지금 뭐 추가 현금 지원이라든가 3천억 달러라도 집어넣고 메디케어 뭐 확장안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뭐 예의주시해 보실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